국민의힘으로 나왔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잡아 먹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하고 당대표 경쟁을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 경쟁을 해서 아예 국민의힘을 잡아먹을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 제가 이렇게 치르고요. 아이고 할 일이 무지 많은데요. 참 앞다리라. 아유. 이건 이제 9번 선거인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24분이네요. 네, 퍼포먼스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전주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속은 완전히 파란 민주당입니다. 전봉준, 이 동학의 이 한, 정열입의 한을 가진 게 접니다. 그러나 제가 겉은 지금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속은 완전히 파랗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제가 오늘 이슈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이건 카톨릭 성경입니다. 이건 개신교 성경이고요. 이건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22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명함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인데요. 왜 서울시장을 나온 놈이 여기 또 전라북도 도지사를 나오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 명함입니다. 예,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 근데 이번에 오세훈이 다시 나왔습니다. 예, 박수민 지금 나온 그 박수민이랑 전현이랑 쫙 강남을에도 붙었었습니다. 네, 아주 이번에 재밌는 게임이 되더라고. 전현이, 박수민, 오세훈이 지금 서울시장에 나왔어요. 민주당으로 나오고 국힘으로 나왔는데 야들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민주고 국힘이고 대안이 없는 솔루션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서울시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집값이 30억, 40억, 50억이에요. 저 은근 아파트 사는데 8,500만 원에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 2억 몇천만 원이에요. 다 사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애들을 서울로 보낼 수가 없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 SHLH 현입차으로 토지임대부로 전환하겠다고 22년에 제가 냈던 정책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옥에 있는 이상직도 네 정책 진짜 좋다. 그러나 이재명이 절대 이 정책 안 할 거다 그거거든요. 이 정책을 하면 전주는 살아납니다. 근데 그 핵심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1,700주인데 오늘 지금 제가 주가지수 확인하고 왔는데요. 거의 이제 5,070, 5,08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5,000미, 4,000미 떨어지면 이재명은 날아갑니다. 만약에 3,000까지 간다면 이재명은 재판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 빨리 팔아서 250조 마련해서 서울에 있는 SHLH 걸 임대아파트 300만 채를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면 국민연금이 5,000조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사들여서 3배로 1,000만 채로 줘버리면 이제 전주가 5,000조를 가진 도시가 되고 우리가 서울에서 월세 받는 시스템 이것을 제가 서울, 전주, 서울에서 5번, 전주에서 4번 그것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5번을 뛰면서 찾아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전주고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전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강남에서 5번 출마하면서 이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5,000주가 되고 우리는 서울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전주를 제가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했습니다. 우석대 기획부처장 97년, 98년 할 때 제가 서창훈 이사장하고 중앙민학교 때 친구예요. 그때 우석대 500억이 있었어요. 그걸 1조로 불리자 했어요. 근데 서창훈 이사장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저 지금 자광
이 대한방지 산 거 저거 완전 꽝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저 자광자리 대한방직을 사들여야 돼요. 사들여서 국민연금이 저기로 센터를 가지고 와요. 국민연금 지금 가보셨죠? 이 주차장 바닥에 산내키 줄 가지고 주차장 바닥에 갔습니다. 세상에 1700조를 운영하는 회사에 주차장 바닥을 그렇게 해놨어요. 전주가 이 보물 같은 국민연금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김관영이나 이원택이나 안우영이나 우범기나 다 똑같은 애. 제 친구 박희승이나 이성민이나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가 왔는데 이 보물을 관리할 줄을 모릅니다. 국민연금이 반드시 SH, LH 아파트들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 부채까지 떠안고요. 10시 반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뭐 쉽게 시작을 할게요. 이번 10시 반이니까 시작을 할게요. 이번 선거인데 제가 3월 8일 날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해서 3월 11일 날 면접을 봤어요. 제가 계속 기관실에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출마 선언하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고 이제서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30경비단에 근무했던 그 기록입니다. 수도방에서 30경비 누구하고 근무했냐면 김용현하고 근무했어요. 김용현이 30경비단 5중대 1소대장 고참소대장이었어요. 저는 30경비단 5중대 5소대 2등병이었어요. 김용현이 그때 85년도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애들을 때렸어요. 제가 지금 이빨 나간 거 보시죠. 어금니까지 다 나갔습니다. 제가 30경비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저한테 두들겨 맞을 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박수현 아시죠? 민주당 대변인. 아주 정말 저는 걔를 볼 때마다 너무 가증스러운 애다. 걔가 김용현이 그렇게 때리는 걸 다 알고 있었던 행정반 군수계였어요. 그리고 그때 85년도 그쯤에 김용현이 거기 고참 소대장 할 때 30경비단에서 한 소대가 전멸했습니다. 제가 박수현한테 계속 그거 사실을 말해라. 한 소대가 전멸했어요. 왜 전멸했냐면 너무 맞으니까. 저도 이빨이 다 나갈 정도로 너무 맞으니까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도망쳐서 수도방이사 비서실로 갔습니다. 고명승 사령관 비서실, 권병식 사령관 하나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김용현은 수도방이 사령관까지 갔습니다. 인생이 40년 만에 겹치는 거예요. 게다가 노상원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강남을 해서 바로 이런 정책, SH 아파트 국민연금이 사들이고 현재 거주자들한테 그걸 소유권을 넘긴다. 이 정책을 했더니 걔 완전 빨갱이다. 걔 뭐 국가정보원하고 정보사 왔다 갔다 하면서 강남을에 있는 제 플랜카드를 다 본 거예요. 김광중 빨갱이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 이야기한다. 그놈 이 군산에 와가지고 무당들하고 그러고 나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다른 감옥 갔는데요. 제가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냐? 국민의힘은 지금 지명수배 상태예요. 내란 반역이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됐습니다. 죽을 죄를 됐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했어요. 3월 11일 날 이정현에게 제가 공천 면접을 보고 왔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공천 신청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이게 태극기입니다. 두 개를 섞어서 태극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고 아리랑다. 근데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냐? 이걸 잡아먹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잡아먹고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제가 김관영과 싸워 이기게 됐습니다. 이재명 70% 줘라. 그리고 김광종에게 30%만 줘라. 왜 이재명에게 몰빵하냐? 분산 투자하자.
이재명의 70% 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전라북도에서 김광종에게 30%만 줘라. 그럼 이 30%를 끌어안고 제가 국힘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그리고 이름도 아리랑당으로 바꿔버리고 장동혁을 이기고 국힘 당대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경북 안동이잖아요. 안동 사람이 민주당 TJ가 만든 이 민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역발사입니다. 지금 이 울리는 이게 아리랑 결의라는 군가입니다. 불처럼 시들어도 비는 무궁화처럼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리랑 결의 같은 이 군가 제가 군대에서 이빨이 이렇게 다 나갔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와신 상담이에요. 반드시 제 이빨을 이렇게 부러뜨린 놈들 김용현부터 해서 노상원 그리고 여러 놈들을 다 잡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절대 이빨을 안 한다고 하고 제가 지금 이가 거의 한 10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흔들려서 밥도 잘 못 먹어요. 밥 먹을 때마다 저를 때렸던 놈들을 생각해요. 근데 그 놈들이 다시 국민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 사람입니다. 저는 김관영에게 묻고 싶어요. 김관영이 이거 목민심서 한번 읽어봤는지. 김관영이 목민심서에 뭐라 나오냐면요. 함부로 수령되리길 좋아하지 마라. 수령은 백성의 삶과 너무 밀접한 거예요. 이건 조식 남명의 책입니다. 이분은 의와 경, 의로움과 하늘을 두려워하라. 저는 정말 이 한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9번 선거 떨어졌고요. 저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식축구처럼 일리아드 전진해 온 거예요. 이제 제가 국힘 잡아먹고 이재명이 민주당 잡아먹은 것처럼 김광종 전라도 사람 김광종이 국힘 잡아먹고 대통령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이거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써 있어요. 한번 보셔요. 후보님 근데 예. 면접 가셔서도 예. 전라도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잡아먹겠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국민의힘으로 왔냐? 제 경력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변수 의원에게 출마하라고 했다.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전라북도 제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선거를 2번 졌잖아요. 23, 24.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가 뛰는 것을 보고 덕진 당협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이 왔어요. 그때 비어있을 때.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운천은 빠지니까 정운천 당협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이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럼 전주시장을 나가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를 나가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조배수 의원을 찾아갔어요. 결자해 주십니다. 저번에 17% 나와서 전국 도지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이 어려울 때 도지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책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했는데 저는요 국회의원을 계속해야 돼요. 국힘에 국회의원 전라북도에 저밖에 없어요.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나게 제가 2번을 말씀드렸어요. 나가시라고. 그럼 제가 돕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혹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는 조배숙이 나가야 되는 선거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선거 여러분 끝까지 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를 끝까지 얘들이 만약에 국힘이 저를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런 걸 알고 잘라내려고 하면 지금 이미 저를 잘라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국 국힘이 신천지하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하고 다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신천지 2인자를 제 선거 도지사 선거 캠프에 쓰라는 거예요. 제가 안 쓰겠다고 했어요. 22년 전국 국힘 도지사 선거에 다들이 다 얽혀서 도와줬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영재 학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한번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김관영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고시, 사시, 행시,
회계사까지 3개 합격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원태 좌파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이 선배들이 가르친 거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안호영 거기도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 영재 학생 같은 이런 정치인이 있냐는 거예요. 우범기 야도 행시 출신이에요. 전라북도에 영재 학생 같은 영재 학생의 특징을 보시고 이 학생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영재 요새 영재 선발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재 선발한 내용인데 전주에 영재가 없습니다. 영재 같은 정치인이 없어요. 맨날 고시 공부한 애들이 이런 책 읽으면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법서 똑같은 거 한 20권 그냥 한 5년간 10년간 반복해서 읽어야 고시를 합격합니다. 그것만 했던 애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도지사를 하고 있고 전주에 우범기 시장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칩니다. 전주에 이제 이런 영재 학생 같은 도지사 시장이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전라북도 미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북도 인구가 250만이었고 대한민국이 3천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었는데 전라북도 인구가 173만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계속 집권했던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구가 불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한 1,700조 이 정도 돼요. 근데 코스피가 오늘 하면 거의 5,000조 조금 갑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이 500조였어요. 전주로 올 때. 근데 저도 공부는 잘합니다. 아까 제일 밑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한다. 영재 학생 빈둥거리면서 잘한다. 저는 빈둥거리면 500조였어요. 15년에 국민연금이. 그때 삼성전자 15년에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지금 22만 원까지 갔다가 17만 원이에요. 자, 몇 배가 불어났어요? 거의 10배가 불어났어요. 자, 국민연금은 500조에서 지금 뭐 1,500조, 1,600조 한 3배 불어났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국민연금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주가 올라서 한 250조 불어났습니다. 1,500조에서 250조 불어. 이재명의 특징이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전라북도가 속고 있어요. 이것은 윤석열한테도 속은 거고 조배수한테도 속은 거고 이재명한테도 속고 있고 김관영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김관영의 최대의 잘못이 뭐냐면 우범기의 최대의 잘못이 뭐냐면 여러 잘못이 있지만 국민연금을 1,500조 수준, 1,600, 700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가 5,000조까지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거의 그 상태에 멈춰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최대의 잘못한 정책입니다. 후보님 죄송한데 네. 제가 필요한 건 예. 지금 기사 아닙니다. 지금 기자회견에서 저거 읽으실 건지 아니 싱크가 제가 필요한데 예. 읽으실 건지 안 읽을 그거 말씀 안 읽겠습니다. 안 예, 읽으실 예, 저는 뭐 공부는 알겠습니다. 예, 네. 안 읽고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전국이 살아야 할 핵심은 여러분 이제 드렸지만은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 5,000조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5,000조. 제가 이 형태를 쓰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형태를 쓰고서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다시 서론에 다시 갔는데 이 형태를 쓰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제가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이겼어야 되는데 다들을 22년 대선에서 꺾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죄로 이 한 명은 음주 국정 운영자였어요. 윤석열은 음주 국정 운영자. 한 명은 음주 전과자예요. 이런 애들이 대통령을 오고 나라가 망쳤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5,000조를 만들어서 전주도 살리고 뭐 전라북도도 살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받을게요.
이제 44분까지 했으니 제가 11시까지 되니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 카메라맨들도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 다시 지금 뭐 뉴스원도 안 오고 뉴시스도 안 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 1,700조인데요. 250조 정도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 미국과 이 이란의 전쟁은 미국 트럼프가 오판한 게 제가 국제정책 정부장을 그것도 서울대 이슬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250조를 털어서 그걸 뭘 해야 되냐면 LH 부채가 138조예요. LH 부채 138조를 국민연금 인수해야 되는데 이게 김윤덕 LH 관장하는 김윤덕이 제 후배입니다. 남조합 후배예요. 그리고 김성준은 전주고 그 다음에 서울대 사학계열 후배예요. 국민연금이 LH의 SH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해서 걷어들이고 그것을 1,000만 채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채로 재건축을 한 다음에 현재 거주자들에게 300만 채를 거의 헐값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나가는 1년 예산이 300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상직, 감옥에 있는 이상직은 알아들어요. 이 일을 전라북도에서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전라북도 출신 국민연금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SH부터 다 국민연금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 이 서울의 SH, NH 포함해서 50만 채요? 이걸 150만 채로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서에 가면 여러분들 SRT 타고 가시잖아요. 수서에 가면요 그 아파트들이 200에 7만 원에 살아요. 근데 그게 시가가 15억짜리예요. 제가 이 15억짜리를 그 사람들에게 200만 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쳤냐? 미치지 않았어요. 200만 원에 넘겨줘야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에서 탈락을 합니다. 기초수급에서 탈락을 시켜야 아까 연간 200조가 절약돼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영재학생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얘네가 하고 있는 뭐 이재명이 거기다가 뭐 6만 채 과천 경마장에 6만 채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뻥입니다. 6만 채를 언제 짓습니까? 5년이 지나야 짓는데 지금 LH, SH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들을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바로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3개월이면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 장소를 재건축할 수 있어요. 이건 이재명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바로 이 사실 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300만 채를 국민연금에 매각하고 국민연금은 그것을 1,000만 채로 짓고 그 중에 저층부 300만 채는 현재 거주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라고 해서 기초수급을 받을 건지 이 집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해서 그 집을 넘겨주고 이 200조 연간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는 200조를 절약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요. 제가 이제 우석대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우석대 기획부처장이었으니까 당시에 우석대 500억이 있었어요. 제가 서창훈 이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전북일보도 계시니까 그랬어요. 그 돈을 아껴서 불리자. 불린 다음에 가면 된다. 근데 그 돈을 뭐 문화관측부에서 다 써버렸어요. 지금 우석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북일보도 어려워요. 만약에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그 500억을 97년도 500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1조로 불려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3만 원이었어요. 5천 원 액면가로 3만 원. 근데 제 얘기를 안 듣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서 이사장은 평화학교를 가셨어요. 지금 이재명이 똑같아요. 이재명. 지금 막 나눠주는데 대한민국 부채가 2,500조고 여러분
서울시 부동산 자산 총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7,000조예요. 국민연금이 1,700조인데 서울시 부동산 자산이 7,000조예요. 이래서 망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 보십시오. 우리 김관영의 정책과 이원택의 정책과 안호영의 정책과 김광종의 정책이 뭐가 다릅니까? 다들은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소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낸다. 이게 영재학생의 특징이에요. 생소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낸다. 제가 이게 바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전라북도를 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매매 특별법인데요. 지금 성매매 종사 여성이 거의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 30대예요. 제가 미아리 텍사스를 갔어요. 성매매 단지잖아요. 왜 갔냐면 23년에 40만 원 사채 빌렸다가 그게 4천만 원인가로 불어나서 자살한 여자가 있는데 38이에요. 그 여자가 어디 여자냐면 전주 여자예요. 아버지가 삼청동에 살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선거 나온 사이에 그 여자가 자살했다는 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더 쇼키한 게 뭐냐면요. 전주 완산국민학교를 나온 저하고 동갑내기 포주가 거기 있어요. 제가 명함 줬더니 너 중앙국민학교 나왔냐? 나랑 나이를 똑같네. 완산국민학교 나온 포주가 미아리 텍사스에서 포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언제 뭔지 알아요? 저거 익산 여자, 저거 전주 여자, 여기 전주 익산 전라도 여자들 판이라는 거예요. 미아리 텍사스에. 아까 170만 명으로 줄을 때 250만 명 어디로 갔냐? 그런 데 가서 하치. 왜 서울에 있는 SH, LH 아파트를 분양전환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에 상당수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분양받고 200만 원에 15억짜리를 받고 전주로 내려오고 익산으로 내려오고 옥구 인피로 내려오고 저 아래 남원 1월 운봉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게 김광종의 생소한 아이디어, 영재 학생이 펼치는 생소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거라면 전라북도 살고 이걸 대한민국 살고 지금 지자체 선거라고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는 차라리 지자체는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건 저주입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이 전주가 망하게 한 저주이고 지자체 선거가 전라북도를 망하게 한 저주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라리 고시가 좀 똑똑한 애들, 그래도 공부라도 잘하는 애들이 위에서 발령받아갖고 전주,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공무원을 했어요. 전주, 전라북도가 망한 이유가 전주구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망한 이유가 어디 아세요? 전북대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뭐 시의원, 도의원, 전북대가 강하게 가고 있어요. 전주를 한번 떠나본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 선거에 나온 이원택, 안호영, 김관영, 전라북도 밖에서 선거를 뛴 적이 없어요. 저는 강남을에서 그 경상도 판치는 강남을에서 박진, 전현희, 김종훈, 기라성 같은 애들하고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시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대를 2번 나왔다는 거. 강남 가면 서울대에 안 나오면 행세를 못해요. 또 하나는 다들이 정책이 없어요. 전현희 이번 서울시장 다시 나왔어요. 정책이 없어요. 전 정말 이거 단순한 출마자료서가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 전북, 전주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기자님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동학을 일으키려다 실패했고 정열도 실패했고 김일성은 그 일간 여기서 떠나서 북한에 좋은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북한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자 누가 이길까요? 전주가 만약에 전라북도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사실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전북 도지사 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인가 또다시 전라북도가 그냥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남을 선거가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전주,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외치고 싶고요. 제가 지금 지지율 0%입니다. 외치고 싶고
저한테 20% 30%만 주십시오. 이재명에게 80% 70% 주고 저한테 20% 30%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장동혁하고 붙어 싸워서 국민의힘 당 대표 되고 국민의힘 6월 선거 끝나면 아리랑당으로 바꿉니다.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전라도의 패기를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전북일보 예. 지금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아니신 거잖아요. 공천 신청단한테인데요. 아직은 신분이 공천 신청자. 저 유일하게 혼자 했어요. 그럼 공천 여부가 언제쯤? 4월 16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 했는데 딱 두 군데 안 했어요. 서울시장, 경기지사하고 전라도. 근데 이정현은 이제 전라남도로 나올 것 같고 전라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조배숙이 먹자니 부담스럽고 놓자니 아깝고 빨리 저한테 후보 자격을 줘야 제가 뛰는데 지금 옷도 이거 입고 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옷 입고 다니다가 공천 신청 못 받으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낭비예요. 그거 버리면 저는 다시 아리랑당으로 다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도 이러고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 기적적으로 자들이 미쳐가지고 저를 준다. 그러면 이 빨간 것을 여기다 하나 칠하려고 합니다. 제가 숫자로 2번만 그러고 선거를 뛰려고 해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정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어진 선거입니다. 대구시장에서 김부겸이 민주당으로 당선되고 김광종이 전라북도에서 국힘 옷을 입고 20%를 넘어간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게 시작된다. 그러면 김부겸하고 김광종이 대선에서 만날 거라고 봐요. 반드시 전주 아들이 대선으로 가겠습니다. It is not my job. It is your job. 에?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오늘 뭐 뉴스원, 뉴시스 김민수 기자도 안 들어고 이 말 들어봤자.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제가 반드시 대통령까지 저는 갑니다. 전학교 도움 안 받아도 대통령까지 가요. 정동영하고 제가 2000년에 덕진에서 붙었어요. 그 사람은 선배님이지만 통일부 장관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뭐 본인이 통일에 대한 제안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자기 집 갖고 있고 서울 석주에 자기 집 갖고 있고 그런 그냥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이겨내고 뭐 전 전북이 돋든 안 돋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발에 먼지를 떠고 가라. 화이팅입니다. 이게 화이팅입니다. 요가만 해주십시오. 네. 거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한 멋집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스를 수는 없어. 예.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김광종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우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솔루션만한 솔루션을 가진 정당도 없고 후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 그 솔루션을 다 기재한 책자가 있습니까? 예. 어떤 장단주기 분배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5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게 장단주기 분배론. 제 김광종 치시면 그 아래 책. 장단주기 분배론? 예. 이게 뭐냐면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이라는 책이에요. 윤호중이 친구입니다. 윤호중이 1학년 때 같은 반이 단 좌파예요. 그 다음에 우파, 윤상현 다 동기들입니다.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하다가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막 읽고 아담 스미스 책을 읽고 동서양의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에 이내 며칠 전부터 면제하라. 50년마다 희년의 땅을 돌려주라. 이게 마르크스와 이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저는 스스로 영재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책을 보고 대구 카톨릭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천재다고. 예. 그게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 이게 제가 전주 남중 다닐 때 중간고사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모함산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남북을 통일시키는 거대한 외과 의사. 한 마차가 반토막이 나는데 통일시키는 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만에 그 철학을 깨달은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이게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솔루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제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 되면 되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이상직은 알아들었고 박진만도 알아들었어요. 가슴이 설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전라북도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저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봉학의 실패를 전라북도가 만회할 수 있다. 이제 전라북도에 정연입의 DNA, 전봉준의 DNA, 김일성의 DNA가 있는 김광종에게서 이 비빔밥, 흰쌀밥, 김제평의 흰쌀밥에다가 야채, 완주 이거 야채 섞고 순창고 고추장까지 확 넣어서 비벼버리는 그 고추장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이제 화룡정점이에요. 제가 곧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파란색으로 돌아다니다가 국민의힘 고추장을 찍어버렸잖아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